자, 시험 보느라 아주 고생들 하셨고요. 다른 반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아닌데 우리 반은 뭐 구체적으로 아직 성적이 다 안 나왔지. 그렇긴 한데 다른 반보다 우리 반의 전체적인 성적이 좀 올랐어. 그래서 일단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 뭐 시험이라는 게 항상 뭐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시험을 왜 보냐?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아니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잘 보려고 보는 거야. 근데 그 잘 봐야 된다라는 기준이 꼭 100점은 아니에요. 선생님 생각은. 그래서 너무 좀 100점에 목매서 난 이번에 무조건 100점 맞아야지 라는 의욕을 불태우는 건 좋은데 100점이 아니면 안 돼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자기를 억지해 오는 것 같더라고. 선생님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봐왔고 그래서 뭐 요번에 만약에 자기가 좀 너무 준비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 특히나 이번에 100점 뭐 소위 말하는 100점 각이었는데 100점이 안 나왔다. 그래도 너무 좀 기운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올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오를 점 누가 더 있잖아요. 뭐 100점 맞은 친구도 있고 한데 뭐 기말고사 때 되면은 그때 또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거야. 완전 다 도형밖에 없죠 이제 사각형하고 닮은밖에.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제일 내신 대비하기 힘들어 그때. 전과정 통틀어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반이 아마 다 똑같이 저번처럼 1권만 하게 될 것 같은데 요번에는 상황을 좀 봐서 2권에 있는 일부 문제들도 좀 선생님이 따로 조금씩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풀릴 거야. 왜냐면 전체적으로 중간고사가 그래도 무난하게 나왔어. 쉽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학교도 있었는데 좀 무난하게 나온 성향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나오겠니? 어렵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닮음이 섞여 있다 보니까 체감적인 난이도는 더 어렵게 느낄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네들의 시선에서 난이도 조절이 안 돼. 선생님은 이 정도면은 조금 올린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탁 내는데 시험을 푸는 니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게 느껴. 매해 그랬거든요. 그게 특히나 심했던 게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말 대비할 때 조금 요번에 중간고사 했을 때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할 거야. 평상시보다는. 알겠죠? 상황 봐서 내신 대비를 조금 더 일찍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항상 우리는 3주 전에 했거든. 3주에 3주 반 전에. 요번에 봐서 조금 진도가 빨리 마무리가 되면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고. 자, 진도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늘부터 하는 게 여기 써있죠? 제곱근의 구체적인 계산하는 단어를 공부를 할 건데 여기가 난이도는 그닥 어렵진 않은데 양이 좀 많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곱셈 공식 기억하죠? 다항식의 계산. 그거 때 니네 해봐서 알겠지만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계산 실수도 좀 많이 하고 양이 좀 많았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 오늘 하는 내용이 철저하게 그냥 계산 연습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 단원이 식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단원인데 인수분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우리 내신 대비를 들어갈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은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절반 정도 한다라고 양적으로만 봤을 때 절반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빨리 끝나면 그거 끝나면 바로 이제 뭐 다음 단원 안 나가고 무조건 내신 대비 그냥 할 거야 나는.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오늘이 일품하는 날이죠. 그치? 알지? 토요일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크로스 수업을 안 해. 심화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고 그냥 내가 옛날처럼 선생님이 일품도 하고 선행도 혼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좀 진도를 쭉 나가는 걸 좀 좋아하거든. 진도 나갔다가 심화했다가 진도 나갔다가 심화하는 게 잘못된 방식은 아니야. 아닌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나는 안 좋아해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선행만 쭉 나갈 거예요. 화목토 나갔다가 예약 과정이 아까 말한 인수분해까지 다 끝나면 시간이 남아 분명히 남는데 그때 아마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남을 것 같거든. 그때 일품을 쫙 할 거야. 일품 나한테 있다 그리고 집에 없어서 당황해하면 안 돼요. 니네 걷었어 그때 기억하냐? 나한테 있었지. 그때 심화 선생님이 다 걷었어. 나한테 있으니까 없어졌다고 당황하지 마. 나중에 줄 거야. 그래서 선행이 딱 끝나면 일품 쫙 하고 일품 끝나면 바로 시험대비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니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는 곱셈 나눗셈하고 덧셈 뺄셈이 챕터가 나눠져 있어.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할 거야. 왜냐면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양이 좀 오늘 좀 많아요. 푸는 게 많지 개념이 많지는 않아. 자,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곱셈 나눗셈을 먼저 좀 해보자. 자, 예린이는 오늘 복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좀 못 해봤는데 딴 친구들은 저번에 와서 복습을 좀 했어. 우리 진도 나갔다고 해서 이따가 숙제는 다 따로 얘기해줄게. 알았지? 자,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요번 단원에서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원에서 그냥 루트가 있는 애들 계산 어떻게 해요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 하나도 안 어려워요. 툭 달만 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줄게. 이 책이 좀 불성실한 게 뭐냐면 계산 과정은 다 써있다?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이만큼도 안 써있어. 그래서 오늘은 처음 배우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다 해볼게요. 자, 루트 A라는 무리수가 있고요. 루트 B라는 무리수가 있는데 두 개를 곱했대. 자, 그리고 루트가 있긴 하지만 요 두 숫자들이 우리가 전 단원에서 수책에서 공부해서 알겠지만 무리수라는 새로운 명칭이 있었죠? 그럼 이 부분도 어느 숫자예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식계산했을 때 문자랑 문자 사이에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 기호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냥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루트 A, 루트 B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루트를 크게 쓰고 나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기 구조로 딱 묶어주면은 그냥 계산이 다 된다는 게 기본 성질이에요. 물론 루트 안에 있는 이 두 숫자도 곱하기를 쓸 필요가 굳이 없겠지. 그래서 처음과 끝만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너네들이 외워야 되는 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이렇게 합쳐져 돼요가 기본 공식이에요. 자, 그때 왜 그런지 확인을 좀 해보자. 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 자, 이게 성립하는 건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내는데, 자, 루트가 있는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하나의 테크닉이 뭐였냐면 우리 첫 단원에서 이미 했던 거야. 제곱을 하면은 답을 구하기가 좀 편리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노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루트 A, 루트 B라는 애를 그냥 어떻게 하냐면 양변 제곱을 해버려요. 자, 그냥 제곱, 양변 제곱 아니고. 자, 그럼 제곱을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루트 AB, 루트 A, 루트 B에다가 루트 A, 루트 B를 곱한 거 아니겠냐? 물론 여기 곱하기 생략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숫자끼리는 교환 법칙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A, 루트 B랑 루트 A랑 순서를 바꿔. 이렇게. 자, 이번에 이제 편의상 곱하기 다 쓸게 그냥.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거야. 얘랑 순서 체인지한 거야.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면 루트 A랑 루트 A를 똑같은 걸 두 번 곱했다? 이런 거 우리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걸 거듭제곱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따라서 루트 A를 두 번 곱했기 때문에 거듭제곱의 표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물론 뒤에 있는 것도 루트 B를 두 번 곱했습니다. 제곱 표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거 앞에서 공부한 거지. 루트 A인데 제곱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네요. 바깥에 있으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그냥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그냥 A로 튀어나오고 뒤에 있는 B도 마찬가지로 그냥 튀어나오니까 A 곱하기 B라고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내가 언급을 하나 안 했는데 요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무조건 다 돼. 근데 무조건 다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자, 우리 처음에 제일 먼저 공부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 A랑 B라는 애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다 그랬지. 기억하죠? 이유가 뭐였죠? 음수는 제곱근이 없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절대로 음수가 아니야. 그 말은 굳이 써주면 이 공식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 A가 양수일 때 성립해요 라는 것까지 사실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써줘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음수는 안 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고등학생이 되면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인 것도 다루는 개념이 나와. 복소수라는 게. 나중에 할 거야. 그때 되면은 요 공식이 안 뜰 때가 생겨. 왜 그런지 그때 가서 공부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서술형이다.
그러면 이 말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일 때 이게 막 합쳐도 된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다시 증명 과정으로 넘어올게. 자, 얘를 제곱했더니 얘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문장을 좀 해석을 해볼까? 여러분,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애를 제곱했더니 AB가 됐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괄호 안에 있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A 곱하기 B의 제곱근인 거지. 이해됐어요? 자, 혹시나 해서 x의 제곱은 a라고 이거 쓰지 마. x의 제곱은 a라고 돼 있으면은 x가 a의 제곱근이라는 게 우리 제곱근의 성질 제일 처음에 한 거였잖아. 그럼 얘를 x라고 생각을 하면은 x의 제곱이 얘가 됐다는 얘기는 ab의 제곱근이 x라는 뜻인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했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 루트 a 루트 b는 자 a 곱하기 b의 제곱근이구나. 다시 말하면 양의 제곱근이구나 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갖고 저게 확인이 돼요? 라는 걸 질문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보아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제곱근의 성질로 지금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에서 배운 걸 좀 생각해보면 미안. a 곱하기 b의 제곱근을 계산하려면 우리는 앞에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쉽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를 쓰고 제곱근을 계산하고자 하는 숫자를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라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자, 그럼 이멘트랑 비교해볼래? 얘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AB의 제곱근이래. 다시 말하면 이거 양의 제곱근이라고 그랬죠? 자,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양의 제곱근이란 말이야. 자, 그럼 AB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였는데 그 중에 양의 제곱근은 요거잖아. 그치? 자, 필요한 것만 쓴 거야. 그럼 얘랑 비교해볼래? 제곱을 했더니 얘가 나와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AB의 양의 제곱근이래. 그럼 처음에 공부한 AB라는 숫자의 제곱근 중에 양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논리적으로 틀린 게 당연히 없지. 얘도 제곱해서 여기 나왔으니 당연히 논리적으로 틀린 게 아무것도 없지. 자, 그러면 얘랑 믹스시키면 어떤 결론이 나타나겠냐? 양의 제곱근이 얘래. 양의 제곱근이 얘래. 그러면 결론은 요것도 양의 제곱근이고 요것도 양의 제곱근이라는 뜻 아니야? 맞죠? 그럼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겠지.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루트 A, 루트 B가 둘 다 AB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AB랑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다. 요거 자체가 두 개가 제곱근 곱셈일 때 계산하는 기본 아이디어란 말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결론은 되게 쉬워요. 루트가 서로 쪼개져 있지. 그러면 막 합쳐도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것 좀 생각하자.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이디어 한번 잠깐 복습해볼까? 선생님이 지수법칙 할 때, 물론 지수법칙 할 때는 여기 두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수법칙 할 때 선생님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 지수법칙 다 알지? 그치? 지수법칙 중에 이런 게 있었어. 2에 x 플러스 y라고 써있으면, 미안, 거꾸로 했습니다.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 이렇게 있으면 지수끼리 어떻게 하기로 공부했어요? 더합시다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2의 x 플러스 y 이렇게 바꾸는 게 지수법칙이었잖아? 근데 선생님이 강조한 건 뭐였냐면 수학에서 등호관계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라고 내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단 말이야. 그 개념이 사실 계속 나와 앞으로. 자, 지금 또 나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때 했던 내가 강조했던 건 2에 x 플러스 y라고 써있을 때 지수가 더하기 구조면 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밑을 x, 자, x랑 y로 이렇게 쪼개는 방식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내가 강조를 했었다고. 자, 그럼 이걸 여기다가 적용해 볼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건 다 이래. 이렇게 바꾸는 게 기본 공식이고 내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반대로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루트 A, B라고 써있으면 이게 당연히 A 곱하기 B 구조이고 계산을 할 때 얘를 이렇게 쪼개서 루트를 니네가 이렇게 쪼개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이디어가 똑같은 거야. 거꾸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팩트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왜 얘기했냐면 지금 한 사실을 이용해서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보자. 이거 사실 처음 개념 공부했을 때 내가 잠깐 언급을 했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숫자가 루트 안에 이런 숫자가 있으면 이거를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면
방금 말한 거 써먹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숫자는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a의 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대로 루트를 쪼개도 된다. 쪼개면 어떻게 돼요? 루트 a의 제곱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앞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이네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자, 이것도 쓰지 맙시다. 루트 이거 쓰지 마세요. 자,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이면은 내가 a로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올 때도 있었지. 자, 물론 기준은 뭐였죠? a가 양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냥 튀어나오고 a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라 라고 공부했었단 말이야. 이게 애들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자, 그럼 문제가 생긴 거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풀 때 사실 요 공식도 자, 여기 위에 써있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얘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응용해서 이렇게 나온 얘기도 전제조건이 항상 뭐냐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a랑 b가 몽땅 다 양수라는 게 붙어있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거랑 똑같은 의도예요. 알았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는 안 되거든, 중학교 때. 알겠죠? 자, 이렇게 전제조건을 깔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얘 양수야.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 그냥 튀어나와. 그래서 그냥 a라고 쓰고 루트 b는 뭐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냥 a 루트 b라고 쓰면 돼요. 어떻게? a 루트 b라고 쓰면 돼요.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연습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루트 200을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루트 정리할 때 기본 아이디어는 소인수분해야.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나씩 다 써줄게요. 자, 200을 소인수분해 하면요, 이게 사실 간단한 걸 했다는 거. 100 곱하기 2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굳이 쓰면은 소인수분해 걸로 쓰게 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란 말이야. 물론 2가 3개가 있긴 한데 일부러 쪼갰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의 자, 루트를 이렇게 다 쪼개도 된다고. 곱하기 구조가 있으면요.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루트 5의 제곱, 루트 2 이렇게 막 쪼개도 된다고. 자, 그럼 이거는 2로 나오고 이건 5로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10이 되면서 루트 2가 되는구나 까지 확인할 수 있죠. 자, 10이 왜 됐는지 알겠어요? 2가 튀어나오고 5가 튀어나와서 튀어나온 숫자 2하고 5를 곱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0루트 2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니? 자, 근데 꼭 이렇게 소인수분을 막 할 필요는 없다. 아까 내가 말한 대로 200이 100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0의 제곱 곱하기 2란 말이야. 여기에 루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10 자체가 그냥 루트 밖으로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에만 소인수분을 다 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 공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론은 처음 각도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만 한번 보실까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제곱수가 있으면 걔만 그냥 루트 밖으로 튀어나와도 돼가 결론이에요. 자, 근데 과정을 좀 이해하자고 루트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자. 그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이 공식을 반대로 적용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곱하기 했으니까 나누기도 좀 해볼까? 자, 나눗셈도 곱셈하고 아이디어가 비슷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눗셈 말 그대로 나눈 거고요. 나눗셈의 기본적인 표현은 분수란 말이야. 그래서 자, 굳이 쓰면은 루트 A를 루트 B가 나눴어. 그럼 분수 모양으로 나타내면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고,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루트를 길게 쓰고 나서 B분의 A라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게 기본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냐? 루트가 두 개가 쪼개져 있어야 했는데 곱하기 구조였단 말이야? 그럼 그게 합쳐도 돼요가 기본 아이디어였고, 나누기일 때는 분자 분모에 따로따로 써 있었던 루트를 한꺼번에 붙여서 써도 돼요가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루트를 니네 멋대로 쪼갰다가 붙였다가 막 해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루트를 이렇게
알겠죠? 되게 이거 쉬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A도 양수고 B도 양수. 이유는 뭐라고? 중학교 때는 음수니까 안 쓰거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이것도 왜 그런지 좀 확인해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돼 있어요. 저것처럼 장변 제곱할 겁니다. 자, 제곱해 볼게요. 루트 B분의 루트 A를 제곱을 했어. 자, 이거 지수 법칙이 어떻게 돼요? 지수에 분배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의 전체 제곱이고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바깥의 제곱이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루트 밖으로 A, B 튀어나오면 되지. 잠깐만, 잘 듣고 있냐? 집중해서 잘 들어. 원래 선생님 좀 욕심이 오늘 사실 뒷반 수업이 없어요. 시험 끝났다고 다 나자빠져 놀러 갔습니다. 7명이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시험도 끝났겠다. 4시간 수업을 할까? 싫지? 안 할 거야.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주는 한번 해보자. 일찍 와서 시험 끝나는데 여유를 좀 부려야지. 하루 정도. 오늘 욕심은 다 좀 1시간 이상 더 하고 싶은데 오늘은 안 할게. 나도 사람이니까 좀 쉬자. 좀 쉬고 다음 주에는 미리 예고하는 거다. 11시부터 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시험 대비도 있고 해서. 자, 이번 주만 2시간 깔끔하게 하자. 자, 그럼 제곱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마찬가지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x라는 애를 제곱했더니 얘가 만들어졌어. 그 말은 x가 b분의 a라는 숫자의 제곱분인 거지. 이해됐어요? 자, 써볼게. 뭐가 성립하냐면 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누구의? b분의 a의 양의 제곱근이란 말이야. 자, 이번엔 그냥 같이 쓸게. 양의 제곱. 자, 근데 또 개념을 얘기 한번 해보면 AB에 A분의 B에 양의 제곱근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번엔 뿔만 안 쓰고 그냥 바로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하고자 하는 숫자 루트 안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게 처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자를 위아래를 잘못 썼어요. 미안. 자, 양의 제곱근을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 안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됐었다. 그쵸? 자,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비교해 볼래요? 자, B분의 A의 양의 제곱근이 이거고 위에서 양변 제곱해서 만들어진 숫자에서 바라봤더니 얘가 B분의 A의 양의 제곱근이래. 자,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얘도 양의 제곱근이고 얘도 양의 제곱근이니까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가 같습니다가 이런 거야 되지. 할 수 있겠죠? 자, 이해는 좀 해야 된다, 요게. 알았죠? 철저하게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애들이 단순히 루트는 막 쪼갰다가 붙여도 돼. 곱하기도 쪼갰다가 붙여도 돼. 라고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문제 풀 때는 문제가 없어. 다 풀려. 풀리는데 내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풀 때 나중에 니들이 개고생을 한단 말이야. 왜? 개념이 안 잡혀있으니까. 계산 연습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건 개념이에요. 내가 이걸 괜히 써주는 게 아니야. 니네들 나중에 교과서 받아보면 요거 다 써있어. 근데 애들은 그걸 안 봐. 그냥 빨간색 글씨만 보고 외우자, 넘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수학은 항상 개념이 우선시 돼야 돼요. 공식은 그 다음이에요. 알겠지? 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요거 하나 하고 하면 됩니다. 응용. 자, 요거랑 같은 라인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만약에 자, 루트 A분의 B제곱 이렇게 써있으면 요거를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자, 루트를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쪼개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루트가 지금 얘는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자분모의 루트를 이렇게 쪼개도 된단 말이야. 니네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루트 a는 냅두고 위에 있는 거는 자 마찬가지야. b가 a, b 지금 양수인 거예요. 그래서 b가 그냥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써 있어도 똑같아요. a의 제곱분의 b 이렇게 써 있어도 똑같이 자 루트를 분자분모에 있는 거를 이렇게 쪼개버려요. 그러면 밑에 있는 a제곱은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오고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냅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자 이용 방식이야. 자, 할 수 있겠죠? 그럼 간단한 숫자 갖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따가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간단한 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자, 원칙은 소인수분해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좀 빨리 할게요. 분자분모 루트를 쪼개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쪼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이 4의 제곱이지 얘들아. 그럼 4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4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바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루트 3 이렇게 정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알겠지? 자, 곱하기 나누기는 다 했고요. 그럼 더하기 빼기를 좀 해봅시다. 자, 더하기 빼기도 교과서 나온 대로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루트 안에 숫자가 같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동류항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동류항이 뭔지는 알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던 거잖아. 동류항끼리는 계수끼리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자, 이런 거잖아. 2a랑 3a랑 더하면은 3a, 2a가 a 문자가 똑같으니까 동류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계수끼리 더해서 5a입니다. 이렇게 무리 없이 계산했잖아. 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여기에서 갑자기 동류항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냐면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내가 동류항 언급을 안 했지. 자, 이런 거예요. 루트 2랑 루트 3을 만약에 곱했다 치면은 루트 2하고 루트 3은 동류항이 아니야. 루트 안에 숫자가 다르면 동류항이 아니야. 그럴 때는 만약에 얘네가 더하기 구조가 있으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얘네들은 계산을 더 이상 못해. 끝이야 그냥. 근데 곱하기일 때는 얘기했을 때 아까 루트를 막 합쳐도 된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루트 2 곱하기 3이라서 루트 6이에요 라고 곱하기일 때는 동류항이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그냥 다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근데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철저하게 뭐를 좀 신경 써야 되냐면 동류항인지 아닌지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책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m 루트 a 더하기 n 루트 a 이렇게 써있어. 자, 더하기일 때 빼기일 때 다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a로 똑같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류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있으면 얘네 두 개가 서로 동류항이야. 이렇게 동류항이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땐 개수, 자, 동그라미 친 앞에 있는 숫자를 마치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개수끼리 더하기 하든지 빼기를 막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동류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자, 근데 왜 그런지 가볍게 확인 한번 해보자. 자, 동류항 개념을 접근한다 그랬지? 위에 써있는 m 루트 a 더하기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써있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 곱셈 공식 같은 거 많이 했을 때
복잡한 식 계산했을 때 여러 가지 테크닉을 공부했어요. 곱셈 공식 변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수학했을 때에도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복잡한 식을 다루는 최후의 방법은 아니고 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치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기억하냐? 똑같은 문자가 있으면 치환한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자 여기 있는 루트 a라는 게 똑같은 부분이 있죠? 요거 두 개를 그냥 몽땅 다 뭘로 치환할까? x로 치환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본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mx 더하기 nx 이렇게 바뀌지. 자 그러면 x라는 합을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두 개가 서로 뭐야? 동류항이란 말이야. 그럼 동류항일 때는 개수끼리만 더하기 빼기 하라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부터 우리 공부했단 말이죠. 그렇지?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물론 치환을 했을 때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치환하기 위해서 네가 마음대로 사용한 문자가 최종 답에는 쓰면 안 됐어요. 원래 치환하기 이전의 문자를 쓰게 돼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x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루트 a를 다시 집어넣었더니 원래 공식하고 모양이 똑같아졌죠.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니네가 좀 더하기 빼기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같냐 다르냐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자, 루트 27 마이너스 루트 3을 한번 계산해보래. 선생님,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다른데요? 그러면 동류항이 아니니까 계산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곱근 계산할 때는요 루트가 있으면 항상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주어져 있는 각각의 제곱근 값, 루트가 정리가 되냐 안 되냐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첫 단원부터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7이 3의 세제곱이지 다시 말하면 9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3이라서 자 3이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 따라서 3 루트 3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자 마이너스 루트 3까지 했더니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루트 3 루트 3이 똑같네요.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개수만 따로 빼서 계산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느냐? 2루트 3이에요. 자 이 문제를 풀면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가장 간단한 예제야.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숫자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막 그냥 눈으로만 보고 계산 안 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큰일 나요. 알겠지? 자, 요건 몇 개만 좀 해보자. 곱하기 나누기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더하기 빼기가 의외로 애들이 처음 했을 때 좀 고생하는 애들이 많거든. 자, 보세요. 요거 한번 계산해보자. 자, 말 그대로 똑같아. 루트 안에 숫자가 다르죠. 그럼 동량 아닌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루트가 정리되는 꼴이면 무조건 정리해버리는 거야. 자, 이거 좀 빨리 해보자. 루트 50은 25 곱하기 2죠. 근데 25가 5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5의 제곱 곱하기 2고 자 18은 9 곱하기 2죠. 그럼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루트 안에 제곱수가 밖으로 그냥 튀어나와도 된다며. 3도 튀어나와도 되겠네 그러면. 자 이렇게 했더니 두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루트 2 루트 2가 똑같으니까 동류항이란 말이죠. 알겠지? 되게 대단한 내용 하는 게 아니야 오늘은. 알겠죠? 기본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5에서 3만 계산하니까 빼서 2가 되겠죠? 따라서 2루트 2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 항이 4개네요. 당황할 거 없죠?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정리가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루트 48입니다. 그럼 얘는 16 곱하기 3이네. 맞니? 그럼 16이 4의 제곱이죠? 따라서 4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정리하고 자 루트 18 방금 했습니다.
루트 50도 방금 했습니다. 5의 제곱이었죠. 다음에 루트 12는 4 곱하기 3이죠. 그럼 4가 2의 제곱이지.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보자. 정리를 좀 해봤더니 요거는 4가 튀어나오고 얘는 3이 튀어나오고 얘는 5가 튀어나오고 얘는 2가 튀어나오고 할 수 있겠죠? 자, 봤더니 동량끼리만 계산이 더하기 빼기가 된다 그랬잖아. 봤을 때 루트 3, 루트 3끼리 동량이고 루트 2, 루트 2끼리가 동량이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 건 동그라미끼리, 세모끼리만 계산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먼저 계산하면 개수 앞에 있는 숫자 4, 마이너스 2끼리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세모 앞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3하고 5끼리 계산하고 자, 근데 양수 먼저 쓰자. 5에서 3을 뺐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진짜 계산하면 2루트 3 더하기 2루트 2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처음에. 쉽게 나오고. 자, 이렇게 개념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곱셈하고 덧셈 뺄셈 다 했거든. 그럼 이거를 다 이용해가지고 루트가 있는 숫자끼리 자, 분배 법칙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똑같아. 분배 법칙이 뭔지는 우리는 알잖아. 자, 그래서 루트가 있어도 분배 법칙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얘도 똑같아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몽땅 다 양수예요. 자, C 하나가 더 있어서 C가 되면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다 양수야. 자, 그때 자,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루트 A에다가 루트 B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C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있을 때 자, 분배 법칙은 화살표 모양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세요 아니었냐? 그쵸? 자, 그럼 했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고 자, 곱하기 빼고 쓸까요? 그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C를 하고 그 다음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였지. 이게 기본적인 분배 법칙이잖아. 자, 아까 말한 대로 루트가 쪼개져 있을 때 합쳐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최종답은 루트 A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할 수 있겠죠? 가볍게 그냥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요거는 자, 요거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분배 법칙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분배 법칙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해봤을 때 좀 빨리 할까 이번에? 루트 6 곱하기 루트 2니까 합치면 루트 6 곱하기 2 되겠지. 그럼 루트 10이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루트 10, 루트 2 곱하기 루트 10이야. 자, 물론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 있죠? 루트 22 곱하기 2니까 루트 24가 되겠지.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정리되는지 항상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4 곱하기 3입니다. 그럼 2로 나오죠? 자, 얘는 4 곱하기 6입니다. 그럼 뭘로 나와요? 2에 마찬가지로 2로 나오죠? 아이고, 죄송. 4 곱하기 6이니까 2루트 6이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을 해봤을 때 얘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지. 왜요? 동량이 아닙니다. 동량이 아니니까 빼기가 있으면 그냥 여기서 끝이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할 게 뭐가 있냐면 자, 번호는 4번으로 합시다. 분모의 유리화라는 게 있어요. 자, 책에는 이게 나눠져 있는데 나는 그냥 합쳐서 할게요. 유리화가 두 종류가 있어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걸 이제 한꺼번에 할 건데요. 자, 일단 유리화라는 얘기가 뭐냐면 분모의 유리화죠. 유리화는 유리수의 그 유리가 여기에 있는 유리랑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럼 유리화라는 얘기는 분모의 무리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루트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 루트를 유리수로
바꿔주는 그냥 계산을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간단해. 자, 하는 이유는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쉽게 계산하려고 유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 루트가 있으면 계산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루트를 없애버리면 계산이 좀 편하더라 라는 것 때문에 유리화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해보자. 그럼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1번 뭐가 두 단계냐면 종류가 그냥 두 개라는 거야. 자, 루트가 분모에 있을 때 계산하기가 좀 번잡하다 보니까 얘를 루트를 없애버리겠다고 한 거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루트 a분의 1 이런 식의 모양일 때, 자,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거 확인했죠? 그때 이거를 루트를 어떻게 없애냐면 간단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분의 성질인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할 거야. 근데 뭐를 곱해야지 루트가 사라질까를 생각했을 때 곱했을 때 이 루트를 없앨 수 있는 숫자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숫자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얘랑 똑같은 숫자를 곱해주면 이유는 뭐냐? 루트 a 곱하기 루트 a면 이거 자 처음이니까 한번 써볼까?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a라는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루트 a를 두 번 곱했으니까 거듭제곱이고 분자는 루트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분모에 있는 거는 a가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지. 따라서 a분의 루트 a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 있는 a도 양수입니다. 알겠지? 양수일 때야. 자 그러면 약간 좀 복잡해지면 이런 것도 있겠죠. 루트 a분의 b라고 적혀있을 때 자 얘도 분모에 루트가 있지.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루트 a의 제곱이고 분자는 b 곱하기 루트 a니까 곱하기 기호는 생략해도 된다고 배웠지. 자 그럼 분모만 정리해봤더니 루트가 정리가 되면서 a분의 b 루트 a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조금 이쁘게 쓰면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분의 b를 좀 앞에다가 잡아 빼고 뒤에다가 루트 a를 이렇게 써도 돼. 자 그럼 이거는 좀 의미가 굳이 해석하면 루트 a 앞에 있는 개수가 a분의 b라고 모양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분수 모양의 개수가 루트 앞에 곱해져 있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 분자 분모에 다 루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사실 아까 본 거지. 루트를 막 합쳐도 된다고 했던 거 아까 기억나죠? 자 그거 합치기 전의 모양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줄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곱하냐면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a를 두 번 곱한 거고요. 분자는 자 바로 해볼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니까 이거 루트 두 개 합쳐도 되지. 따라서 루트 a, b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분모만 정리했더니 a분의 루트 a, b예요 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자 됐니? 자 이렇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이거 연습 한번 해볼까? 자, 루트 3분의 루트 2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분자 분모에 뭐를 곱할까? 분모에 있는 루트 3과 똑같은 거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하자. 자, 똑같은 거 곱해야 되는 거, 분자 분모에다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분자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그냥 루트 6 바로 해도 되지. 그 다음에 분자는 좀 빨리 합시다. 루트 3을 두 번 곱했으니까 루트 3의 제곱이죠? 그러면 3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3분의 루트 6이라고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자, 쉽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그럼 이번에 분모에 루트가 있는데 루트 앞에 숫자까지 곱해져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똑같아요. 자, 이거를 처음 공부할 때 애들이 뭐 실수라기보다는 안 해도 될 짓을 좀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분모에 있는 숫자랑 똑같은 거를 분자 분모에 곱하라고 했어. 그러면 자, 지금 거 쓰지 마, 잠깐.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걸 곱하라고 했으니까 2루트 3을 분자 분모에다가 곱하면 되지 않아? 답은 나와.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 이유는 분자 분모에는 이거 날라가요, 그냥.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루트를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루트가 있는 여기에 있는 루트 3에 해당하는 애만 똑같은 애를 분자 분모에 곱하는 게 조금 현명한 계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루트 앞에 있는 숫자까지 굳이 건드리지 말라. 알았지? 루트 안에 루트가 갖고 있는 루트만 해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분자는 5루트 3이고 분모는 루트 3을 두 번 곱했으니까 3이죠. 그럼 3인데 앞에 자, 요거 계산하는 게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 2까지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6분의 5 루트 3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른 유리화도 좀 해볼 건데요. 번호는 저기다가 이어서 그냥 씁시다. 자, 분모에 얘들아 루트가 하나만 있다는 법이었거든. 사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더 많이 나오고, 좀 굳이 구분을 지어주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루트가 분모에 두 개가 있는 건 대놓고 그냥 유리화 하세요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고, 얘처럼 루트가 하나씩 있는 건 평소에 여러분들이 루트 포함된 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훨씬 많이 접하게 돼 있어요. 자, 참고로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자, 번호는 그냥 4번부터 합시다. 자, 루트가 두 개가 있을 때 또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분자에 루트 두 개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론 지금 쓰는 루트 안에 있는 문자들 다 양수입니다. 자, 루트 C 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유리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똑같아요. 분모에 있는 루트 C를 똑같은 거를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엔 좀 조심해야 되지. 분자에다가 루트 C를 곱해서 그러면 괄호를 당연히 쳐줘야 되죠. 그치? 너무 당연한 거죠.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거. 자, 그럼 분모는 그냥 C가 되고요. 분자는 아까 했었던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치? 따라서 루트 AC 더하기 루트 BC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해요. 자,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루트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건 좀 잘 신경 써서 봅시다. 잘 보셔야 돼. 자, 분자 분모에는 위치가 체인지 한번 해볼게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분의 루트 C. 자, A, B, C 다 양수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 잘 봐봐. 얘들아, 곱셈 공식 안 까먹었지? 곱셈 공식 몇 개 배웠어요? 선서가? 그렇지. 그래, 개수를 기억해야지.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에 의하면 선생님이 말한 게 루트 안에 그러니까 분모에는 루트랑 똑같은 걸 곱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루트가 있다. 그러면 자, 쓰지 마세요, 이거. 루트 A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있으니까 루트를 없애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똑같은 거를 곱하면 되겠네? 라고 어떤 학생이 딱 시도를 했어. 자, 쓰지 마. 시도는 좋아, 처음이니까. 자, 그럼 시행을 해봅시다. 그냥 공식만 딸딸딸 외우는 것보다는 왜 안 되고 왜 되는지를 좀 느끼고 공부하세요. 자, 요거를 계산해볼게요. 곱셈 공식이죠. 무슨 공식이야 이거? 완전제 공식이지. 기억하냐 곱셈 공식? 하지. 자,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A 플러스 B 두 개 똑같은 거 곱하면 되지.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공식이 뭐였지?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요거였죠? 요거 있죠? 자, 그럼 이 모양에 맞춰서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제곱했어요. 그럼 얘가 공식에서 A고 얘가 공식에서 B 같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럼 계산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A를 제곱하고 2배의 A 곱하기 B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루트 B를 제곱한 게 자, 여기 요 모양이잖아.
알겠어요? 좀 이따가 루트 들어간 곱셈공식 연습도 할 거야. 이것도 해야 돼, 사실. 작년에는 내가 이 버전으로 있는 프린트만 몇백 문제를 애들한테 훈련을 시켰어요. 작년이 아니구나. 네 형한테 했다. 재작년인가? 너랑 형이랑 2살 차이지? 그럼 재작년이야. 애들이 이거 계산 진짜 못하거든. 니네도 비슷할 거야, 처음 할 때. 이거 연습해야 돼, 사실. 자, 그럼 계산했더니 a의 제곱 더하기 루트를 합쳐진다는 거 공부했고, 얘는 미안합니다. 그냥 a죠.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b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자, 문제는 계산을 참 잘했어. 근데 내가 이걸 왜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왜 똑같은 거 곱했죠? 왜 하고 있었죠? 유리화하려고 그랬던 거죠? 유리화가 뭐였죠? 루트,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며. 그래서 곱한 거라며.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은 분모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맞니? 근데 루트가 A나 돌지 말고 분모에 있는 루트를 분모의 루트가 다 사라졌나 봤더니 안 사라졌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네. 자, 그래서 계산을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더 쓸게. 자, 분모에 있는 루트 2개를 다 없애버려야 돼.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싹 다. 자, 그럼 뭐를 곱하냐면 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자, 루트 A랑 루트 B까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애를 곱하는 거야. 뭐라고요? 부호가 반대. 자, 요건 약간 공식으로 알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도 확인할 거예요. 개념이 제일 중요해, 얘들아. 알았냐? 계산은 그 다음이야. 개념도 모르고 그냥 계산 연습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자, 뭐하라? 이거 그냥 계산만 하는 거 알려주면은 20분 내로 다 끝나. 근데 내가 이걸 일일이 써주는 이유는 중요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보자. 똑같이 계산 한번 해볼게. 요것만 계산해볼게, 요것만. 자, 이거는 공식, 곱셈 공식 중에 무슨 모양이었죠? 항이 똑같은데? 손가락질을 잘못했다. 항이 똑같은데? 가운데 있는 부호가 반대네? 이걸 우리 무슨 공식이라고 불렀어? 합차 공식이라고 불렀지. 합차 공식 무슨 모양이었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거였지. 기억하냐? 그럼 공식이 뭐였죠? A의 제곱이랑 B 제곱하고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50% 확률이야. 찍어봐. 마이너스지. 진짜. 야, 인수분해라고 할 때 곱셈 공식 또 나오거든? 공부 다시 해야 돼, 얘네. 알았냐? 곱셈 공식 안 돼 있으면 인수분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못해. 알았지? 곱셈 공식 모르면 인수분해 못해. 외워야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방식대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A를 제곱한 거에서 루트 B를 제곱한 걸로 되면서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분배법칙 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루트, 자, 내가 한번 쓰고 나서 정리하네. 그러면 루트 C 곱하기 루트 A, 루트 C 곱하기 루트 B에서 가운데가 마이너스야. 분배법칙 하는 거야. 자, 그럼 그 계산하면 루트 바깥의 제곱이니까 A랑 B가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되죠. 따라서 최종 답은 A-B분의 루트를 합쳐주면 되니까 루트 AC 마이너스 루트 BC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식으로만 보지 말고 이건 대부분 다 숫자로 나와. 물론 문자도 나오지만 분모에는 문자 루트가 사라졌냐 안 사라졌냐라만 일단 시켜보자 말이야. 그러면 루트가 2개가 있었는데 합차 공식 구조로 계산을 하면은 루트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죠. 자,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루트가 하나만 있었을 때에는 똑같은 애 곱하면 돼. 오케이? 근데 루트가 2개가 있으면 똑같은 애를 곱하면 안 된다는 걸 느꼈지? 그래서 뭐를 곱하느냐? 합차 공식 구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호가 반대인, 가운데 있는 부호가 반대인 애를 곱하게 돼 있어. 그럼 무조건 루트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크게 따지면 루트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딱 2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좀 더 어려워지면 3개짜리도 나오고 4개짜리도 나오는데 오늘은 그거는 이따가 시간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긴 할 건데 개념상에서 내가 따로 하진 않을 거야. 자, 됐니? 자, 그러면 곱셈공식 얘기 나온 김에 곱셈공식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이게 조금 이전 책에는
문제집에 곱셈 공식을 연습하는 루트가 들어있는 숫자를 연습하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이게 문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빠졌어요. 근데 그게 사실 니네 계산 연습상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책도 빠져 있어. 없어. 자, 없어서 내가 몇 개 한번 만들어. 자, 얘들아, 요거 연장해서 하나만 더 쓰자. 하나 내가 얘기 안 할 게 있어. 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 더 하자. 자, 번호상, 자, 5번이지? 자, 6번이에요. 지금. 루트가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것을 얘기했잖아. 그럼 이런 것도 있다? A 플러스 루트 B분의 루트 C.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얘 좀 혼란스럽지? 루트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그치? 근데 아까랑 좀 다른 게 뭐야? 아까는 A 루트, 이거 쓰지 마. A 루트 B분의 루트 C 이런 거 있었다? 그럼 아까 내가 뭐를 곱하라 그랬죠? 분자 부분에다가 루트 B를 곱하라 그랬다고.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해보면 알아. 자, 쓰지 말고 또 분자 부분에다가 루트 B를 곱해봤어. 쓰지 마. 분모만 계산하면은 A 루트 B고 루트 B 곱하기 루트 B니까 B만 남는단 말이야. 루트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면 방금 얘기한 합차공식 구조를 똑같이 이끌어내는 방법을 하면 돼요. 자, 똑같아. 가운데 있는 부호가 반대로만 바꾸고 A랑 루트 B를 똑같이 써주면 돼요. 자, 그럼 계산을 보면 알지 않을까요? 분모가 무슨 구조냐면 A, 루트 B 숫자가 똑같죠? 가운데 부호가 반대죠? 또 합차공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거의 제곱, 뒤에 있는 거의 제곱,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자, 분자는 물론 분배 법칙 하면 돼요. 그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분모가 A의 제곱이고 루트 B의 전체 제곱 위 바깥의 제곱이니까 루트 안에 있는 B만 튀어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야 뭐 그냥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되겠죠. 자, 됐니? 자, 이렇게 해봤더니 자, 똑같아. 처음 것뿐만 봤더니 분모에 있는 루트가 4라는 거지. 자, 그럼 최종 결론은 뭐예요? 루트가 두 개가 있으면 합차공식이야. 근데 루트가 하나여도 얘처럼 항이 두 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 루트가 하나든지 두 개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합차공식 구조로 만들게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곱셈 공식 가볍게 연습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내가 막 만든 거예요. 자, 곱셈 공식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공식 무슨 모양이에요? 인수분해 때문에 하는 거다. 가볍게만 합시다. A-B의 제곱이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죠. 자, 그럼 요 모양대로 얘를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곱하기 B 한 다음에 자, 뒤에 있는 항 2 루트 3의 전체 제곱을 하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럼 계산해보면 4 마이너스 8 루트 3의 자, 2의 제곱하면 4고 루트 3의 제곱하면 3이지. 그럼 12가 되겠지. 자, 했더니 숫자끼리는 동량이잖아. 그럼 계산해도 되잖아. 그래서 16 마이너스 8 루트 3이라고 계산이 가능하죠. 자, 아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자, 합차 공식도 따로 해볼까? 자, 3 플러스 2 루트 2랑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거 한번 해보자. 자, 합차 공식 모양인 거 알겠죠? A, A B, B 근데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냐 합차 공식 구조 맞지? 자, 계산 어떻게 했냐? 3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9 마이너스 자 2를 제곱하면 4고 루트 2를 제곱하면 2니까 4 곱하기 2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1입니다.
자, 이번엔 공식 먼저 쓰고 한번 해보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거 공식 뭐였지? 어떻게 됐어요? x의 제곱 a 플러스 bx ab 이거였죠? 그치? 자, 그럼 이 모양에 맞춰서 한번 연습해볼까? 자, 루트 5 더하기 2 루트 5 마이너스 3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전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 헷갈리면 얘들아 루트 5를 x라고 치환해서 계산해도 돼. 오케이? 자, 물론 노가다로 해도 돼 사실은. 그래도 되는데 곱셈공식 니네 연습해야 돼. 어차피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치환해서 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중2 버전의 곱셈공식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가 되죠. 2 마이너스 3x 2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이게 2학년 버전이잖아요. 자, 계산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똑같아. 치환했으면 답에다가 치환한 문자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루트 5를 다 집어넣는 거야. 자, 루트 5를 집어넣었어요. 루트 5를 집어넣었어요. 자, 했더니 루트 5의 제곱은 전체 제곱이니까 그냥 5죠? 그치? 자,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지. 자, 그래서 곱셈공식 버전인데 루트가 들어간 것도 계산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내가 한번 줄 거야, 재료. 그럼 연습해야 돼. 이거 안 돼 있으면 일단은 인수분해 하기도 힘들고 제곱분 계산하는 방면에서 곱셈공식 쓰는 문제가 당연히 있거든. 연습 안 돼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가자.